이 영화를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얼굴에 그 우수가 생겨요. 우수에 찬 눈빛 할 때 우수. 그래서 그 얼굴에 하나의 깊은 새로운 기웃대가 생기는 거죠. 이 세계의 폭력을 담대하게 받아들임. 그리고 거기에 넌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굉장히 주체적인 선택을 내린 한 여자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합니다. 약간 너무 귀엽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얼굴에 좀 우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카오리스마키 영화를 한 5편만 보고 나면은 얼굴에 깊이가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숲속 한가운데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것 같다. 이 문구는 이 영화와 아무런 별로 그닥 상관은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뭐 서사에 대한 큰 지혜를 준다거나 그런 문구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키 카오리스마키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훌륭한 문구라고 볼 수 있죠. 영화를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구였습니다. 놀랍게도 주인공은 성냥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 풍경들로 영화가 시작해요. 통나무부터 시작하죠. 이것부터가 이 영화가 얼마나 훌륭한 영화인지 알 수가 있어요. 통나무가 판때기가 되고 이제 이 판때기들이 막 어떻게 막대기가 되고 그게 성냥이 되고 해서 이 주인공이 일을 하는데 사실 이 영화를 몇 번을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냥을 만드는 건 어차피 기계들이 하고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뭔가 지금 뭐 화자를 찾는 건지 뭔가 아무튼 저 열심히 일을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래서 가족한테서 사실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카오리스마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되게 그 여가 시간에 혼자 책 읽고 혼자 음악 듣고 되게 고독하게 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오리스마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전 처음에는 약간 러시아인가? 저게 아무것도 모르고 봤으니까 러시아어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봤었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왜 그 지브리 영화도 마녀배달부 키키 이런 거 보면은 저게 되게 유럽인가 싶은데 사람들이 일본어를 쓰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유럽은 북유럽이고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가족은 한량이에요. 한량들이고 엄마 아빠가 있고 사물들이 좀 그렇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막 웨스 앤더슨 영화 보면은 모든 물건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렇게 생겼고 음식도 너무너무 맛이 없어 보여요. 도저히 음식에 막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영화에 정말 이 군더더기 없이 KTX처럼 그냥 쫙쫙 뻗어나가는 이 서사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음식 따위에 눈길을 안 줘도 되는, 일단 이 세계의 폭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감독이라서 군인들의 얘기와 시위대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사랑은 낙엽을 타고도 보면은 이제 막 라디오로 끊임없이 전쟁 얘기 전해 듣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인공이 약간 이렇게 핫하게 꾸며서 클럽에 가는데 정말 이런 씬들도 이 노래의 가사들이 다 너무 시적이고 아주 공들여서 골랐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영화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 영화의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이 영화의 핵심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화가 1시간밖에 안 돼서 굳이 내용을 스포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영화를 제가 너무너무 처음에 보고 카오리스마키 완전 입덕해서
필모가 다 깼던 이유가 이 마지막 장면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일을 하면 두 남자가 와요. 경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태연하게 끌려나가는데, 제가 여태 본 모든 살인사건이 나오는 어떤 복수극 중에서 이토록 태연한 엔딩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 너무 충격적인 엔딩이었어요. 아,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담담하게 주인공이 경찰한테 끌려가는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게 죽이기까지 막 내적 갈등을 하고 이런 장면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처음엔 약간 고구마처럼 계속 고통받는 것만 나와요. 가족들한테 착취당하고 뭐 남자한테 약간 상처받고, 어느 순간 갑자기 복수를 탁탁탁 저지르고 저렇게 태연하게 끌려나가는 게, 저게 엄청 저는 카타르시스가 있었거든요. 저 여자의 표정에서.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이미 다 계산하고 저지른 사람, 아, 내가 그걸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모든 걸 행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어떤 태도라고 생각해서 독보적인 복수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극 중에 나오는 빌런들이 엄청난 악당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걸로 사람을 죽여도 돼? 저 좀 심한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 근데 완전히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의 일상을 면밀하게 찍어내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되게 통쾌하기도 하고, 1초 1초가 긴박한 그런 복수극이 아니라 아주 침착하게 독극물을 타서 이렇게 아주 침착하게 음루를 건네는 그런 복수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코드가 저는 모멸감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게 계속 모멸감을 줘요, 이 주인공한테. 그래서 그게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아, 나는 이 정도 일 저지르고 감옥 가야 되면은 감옥 갈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모멸감을 견디고 그냥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더 감옥보다 괴롭겠는데? 라고 어느 순간 판단을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진짜 압권이었다고 생각한 건 한 남자한테 복수를 하는 장면인데, 저 남자가 저 맥주를 마시는지 확인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을 한 거죠. 만약에 저 남자가 저거 안 마셨으면 그냥 안 죽는 거예요. 맥주잔을 비춰줘요. 이때 진짜 긴장 미쳤거든요. 아, 저 남자가 과연 저거를 마실까 안 마실까 너무 궁금해하면서 봤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사람이란 말이죠. 훌륭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카오리스마키 영화처럼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오리스마키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카오리스마키 영화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약간 타인의 기준보다는 그냥 자신의 줏대대로 간다. 옷을 그냥 입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담배를 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트렌치 코트도 없고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어떡하지 싶지만 상관이 없는 게, 카오리스마키 영화를 한번 보고 그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후드티를 입고 캔디바를 먹어도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제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담배를 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엄청난 영화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주 충만하게 독서를 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어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는 어쩌면 이 세상에 살인의 총량을 늘리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불행의 총량을 늘린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이 셰프가 있어요. 근데 이 의리의 맥락 같은 게 전혀 사실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 감독의 영화는 약간 좀 그래요.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은 충동적일 수도 있고 그냥 아주 뭐 얄팍한 연민에서 우러나온 걸 수도 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손쉽게 아주 쉽게 큰일 아니라는 듯이 다정함을 베푼단 말이죠.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도 모르겠거나 아니면 정말 안 친한 사이일 때도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돼주는 그런 조력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너무 저는 큰 위안을 주는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 불특정 다수 중 누군가한테서 어떤 의리 있는 다정함을 언제든 받는 게 가능하구나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내니까 진짜 그 왠지 저런 일이 진짜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세계관이고 이렇게 나레이션은 나오고 화면은 그냥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정말 조금의 사랑을 느꼈을 때 마음을 너무 크게 쏟았구나를 이 편지를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근데 저는 한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시기에 놓였는지에 따라서 정말 외로울 때는 조금의 사랑이 주어졌을 때 그걸 정말 중요한 동아줄처럼 붙잡게 되고 엄청 연연하고 애착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사람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단 정말 외로웠구나 이 사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동하면서 사색에 빠진 장면 진짜 별거 아닌데 카오리스마키가 찍으면 완벽한 장면이 됩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크게 한몫하는 거겠죠? 사랑을 잃은 사람의 표정을 저렇게 저 너무 핍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 감독의 영화들에 나오는 쓰레기 남자들을 너무 잘 캐스팅해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왜 사실 문화권이 다르면은 좀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익숙한 문화권이면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좀 쎄한데 느낌이?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감독 영화 속 쓰레기들은 진짜 그냥 느낌이 와. 동양인인 제가 봐도 그냥 쎄한 새끼라는 게 그냥 처음에 한 컷만 나오는데도 이미 약간 마음의 벽이 이렇게 착착착 세워지거든요. 극중 내내 핑크색 머리끈을 하는데 저도 저걸 보고 핑크색 머리끈을 찾아보려 했는데 저거랑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핑크색 머리끈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여린 애들은 좀 약간 가죽 자켓 이런 거를 입고 뭔가 블랙, 올블랙 이렇게 잘 좀 갑옷처럼 옷을 입는 친구들이 많고 오히려 진짜 개센 애들은 파스텔 톤, 핑크색 이런 거를 입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는 진짜 함부로 말을 못 하거든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애를 지우고 나서 이렇게 누워서 오렌지를 까먹는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걸 찍지? 너무 훌륭한 장면인 것 같지 않아요? 애를 지우고 난 여자의 모습을 되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뭔가 상심을 해서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심상한 얼굴로 오렌지를 까먹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진짜 뭐지?